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2025년 첫 번째 영상이에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트코인도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도 전반적으로,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가 상승했어요.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모두를 조금 축하해 주었어요. 성장은 12월 30일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바닥인 것 같아요. 저는 5.8888에서 추가 매수를 위한 리미트 오더를 걸어놨었어요. 아시죠? 그 예쁜 숫자로요. 리미트 오더는 못 걸었지만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에서 이 옵션에 대해 약 25% 정도 9만 달러를 바로 뚫고 이 리미트 오더를 잡을 것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현재 반전에서 상승할 확률이 75%라고 생각했어요.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지표를 보면 이 조정이 충분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4시간 차트예요. 1일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경계에 와 있어요. 아직까지 곰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저항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건 곰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저항 수준이에요. 만약 황소들이 이 저항을 뚫을 수 있다면 사실 이 모든 거래 구간의 높이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최대치를 잡을 거예요. 뭔가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요. 네, 바로 그거예요. 뚫어내기죠. 이 하이를 갱신해야 해. 그리고 여기서 뭔가 더 흥미로운 걸 그리기 시작해야 해. 아니면 다음은 횡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거든요. 이런 성장의 파도예요. 여기서는 아마 그냥 횡보가 계속될 것 같아요. 약간의 이동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9만 달러를 뚫고 8만 7천에서 8만 6천 달러 쪽으로 더 심각한 조정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예측을 고수하고 있어요. 더 높은 확률로 이 하이프가 갱신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심각한 조정을 보기 전에요. 그 후에는 어딘가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20%에서 25% 정도요. 이제 이런 대규모 조정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4시간 차트에서 가격이 모든 이동 평균 위에 떠 있어요. 좋아요. 우리는 그 아래에서 거래를 했고, 마치 가짜 돌파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결국 머무르게 된다면, 여기에 월간 i3 피벗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여기서 좀 더 통합되고, 어떻게든 더 움직이다가 저기로 날아가야 해. 이 모든 갭을 메워야 해요. 4시간 차트에서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10만 1,500, 10만 4천, 10만 6천, 10만 4천 달러, 그리고 10만 6천 달러쯤이죠. 지금으로서는 가능해 보이네요.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항이 반전돼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자리 잡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이 더 좋아 보여. 정말 4시간 차트에서 더 좋아 보여. 총 3. 즉, 여기서 우리는 이미 더 오래 머물렀고 200 위로 올라갔어요. 200 이동 평균이 이 흰색 선에 있어요. 이 경우에는 204시간 캔들이에요. 또한 통합이 이루어졌고 위로 올라갔어요. 게다가 주간 차트에서 총 3를 보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아 보이네요. 비트코인이 아직 12월 23일 주간 캔들의 최고점 위에 자리 잡지 못했다면 알트코인들은 이미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이 캔들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문제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패턴을 통해 반전할 때는 정말 좋은 신호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바로 위로 올라가거나 추가적인 지지선에서 리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요. 즉, 지난주는 알트코인에게 아주 잘 마감됐어요. 그리고 이건 큰 장점이에요. 즉,
이건 적어도 3월까지 성장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요. 즉, 기본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 알트 시즌이 맞아요. 네, 강한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알트 시즌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봄, 중반 봄까지는 지속될 것이고 최대한으로는 올해 초여름까지는 갈 거예요. 벌써 25가 되었죠. 도미넌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단지 반대 방향에서요. 거울처럼 비례적으로 조정 200 이동 평균을 뚫으려 했어요. 이건 4시간 차트예요. 뚫지 못하고 그 아래로 내려갔어요. 지금 아래에서 위로 테스트하고 있어요. 역시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예요.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즉 50 이상으로요. 58.5에서 59%라면 아마도 모든 구멍을 메우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아래는 이 도형의 높이만큼 내려갈 거예요. 즉, 약 50% 정도 아래로요. 50%는 적절한 하락이고 비트코인의 지배력에 대한 적절한 분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주간 차트의 이동 평균으로도 확인되는 중간선 중 하나입니다. 즉, 여기서 50일 이동 평균을 테스트했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50%로 간다면 이는 50일 이동 평균과 200일 이동 평균에 접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본질적으로 200주 이동 평균에 대한 첫 번째 접촉이자 리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부터입니다. 1년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면 도미넌스의 월간 캔들은 드물고 11월 캔들은 매우 하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이건 리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캔들을 삼키고 50%로 갈 것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좀 더 진지한 수준, 비록 거울 같은 수준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50에서 51%. 이건 적절한 하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닿기 시작하고 고정하고 포지션에 약간의 잔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휘열러.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지금 50일 월간 이동 평균이 딱 50% 근처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차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즉,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일봉에서 더블 바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일봉입니다. 이렇게 알트코인의 목표를 그림자와 함께 보면 이건 넘어서기입니다. 이건 1.15조 달러입니다. 즉 1.15입니다. 그 전의 하이, 최고점은 1.13이었어요. 즉 1.15 이전에는 1.13이었어요. 좋은 도령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받치지 않았습니다. 즉,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현재 위로 더 나아갈 확률이 한두 주 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큐볼러. 조금만 더 여기로 뚫고 들어가면 기술적으로 더 높은 확률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리테스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7,000달러. 같은 가격대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조금 더 낮은 96,000달러까지도 올 수 있고 그 후에는 여전히 위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기본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즉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취임식 전까지는 모든 것이 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50일 이동 평균선, 이 노란 선 위로 올라왔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그렇습니다. 알트코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떨어지는 지배력 덕분에 더 강하게 보입니다. 블록체인에서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의 펀딩이 제로까지 떨어졌다가 심지어 하루 중에 마이너스 9여까지 갔었고 다시 어떤 조건부 평균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0, 0.5, 0대 1, 0.01%의 표준 최소 롱 펀딩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최적의 구역으로 돌아왔고 시장은 롱 포지션이 아닙니다. 지금 최적의 구역에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한 또 다른 급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1월 마이너스 12월. 이런 급등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그들은 셋이었어요. 하나, 정상화, 둘, 정상화, 셋, 그리고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직 하나뿐이었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실 겁니다. 2021년의 계산은 같은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정상화, 2 정상화, 3 정상화, 4 정상화, 5 정상화. 자, 이제 곰장어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뿐이었어요. 최소한 두 번째 급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하는지 15일 기간 내에서 며칠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저께와 어제 우리는 거의 명목가까지 떨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중립구역, 즉 반정도의 위치에서요. 즉, 대략 15일 중 8일 정도는 그들이 매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일반 시장에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중립적인 값이에요. 이건 2024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후에도 있었고, 이미 2월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21년에도 이 지지선들이 작용했어요. 즉, 그 이전에도요. 다음으로 2주간의 평화화된 실현된 수익과 손실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이 붉은 선 아래, 즉 에너지 구역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즉 평균 2주 동안 90%의 수익 아래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2주 동안 90%의 수익 아래에 있고 지금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 목표는 달성되었고 이 움직임의 최소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소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수. 그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지난 30일 동안의 변화예요. 이 막대 그래프, 이 초록색 바들이에요. 즉, 지난 30일 동안 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는 않아요. 간단히 말해서 예전처럼 빠른 속도로는 아니에요. 시장은 이미 16 이후였죠. 12월 중순은 조정 중이에요. 지금은 11월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처럼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분명하지만 거래소에서 테더의 실제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이 초록색 선은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최대치로 가면 평평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이건 좀 치울게요. 이거도 치울게요. 이게 다이버전스예요.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 이게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 반전의 지점. 이 신호가 과거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면 여기서도 모든 게 똑같았어요. 완전히 똑같아요. 즉, 예를 들어 2024년 1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은 떨어지지 않고 가격은 떨어져요. 다이버전스, 위로 상승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예를 들어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2024년 7월 마이너스 8월 가격은 오르고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수는 줄어들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2021년 똑같아요. 가격이 올랐어요. 아, 죄송해요. 잘못 보여드렸어요. 가격이 떨어졌고 스테이블 코인의 수는 늘어났어요. 다이버전스가 커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예시예요. 정말 전형적인 강력한 예시예요. 3월의 폭락, 코로나 바이러스. 가격이 떨어졌고 스테이블 코인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다이버전스, 강력한 상승. 여기서도 모든 게 똑같아요. 계속해서. 구매 평균 가격 그래프. 비트코인을 한 달 이내에 보유하는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거예요. 즉, 그들은 이미 19일 동안 손실을 보고 있어요. 오늘은 19일이에요. 어제는 18일이었고요. 가까워졌어요. 오늘 그들은 손실 구역을 넘어섰고 평균 구매 가격이 99,400이에요.
오늘 비트코인이 거의 100에 달했어요. 거의 99,900이었어요. 맞아요. 오늘 그들이 손실 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조정은 상승장에서는 항상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즉, 작년 1월의 조정이 정말 똑같아요. 여기서도 20일 동안 정점에 있었고 21일째 그들은 다시 이익으로 돌아왔어요. 계속해서 2020에서 2021년이 상승장. 여기 2021년에는 거의 의미 있는 조정이 없었어요. 모두 2020년에 지나갔어요. 14일 17일, 2021년 13일, 2017년 황소 17일. 여기서 오래 있었어요. 18일. 여기서 17일이 정말 길었고 26일이었고 18일이었어요. 나 원래 18일이라는 현재 값수님이 크고 충분해요. 상승장에서는 더 이상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훨씬 더 필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 유동성이 넉넉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어요. 블랙록이 시장에 있고 예전처럼 가격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에 따르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실현된 이익에 관해서 모든 비트코인의 총 유통 공급량에 비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하락하여 하강선에 도달했어요. 즉, 여러분은 그래프에서 세 가지 주요 선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빨간 선은 열광을 나타내고 이 선은 단순히 높은 이익을 나타내요. 이 노란 선은 정상화 선이에요. 즉, 일반적으로 모든 상승장에서 이 점은 지지선으로 간주돼요. 이 그래프는 2019년부터의 것이에요. 사실 2019년에는 이게 지지선이었어요. 이 선들 중 어떤 것이든 지지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021년에도 그랬어요. 다음으로 여기서 이 선은 다니엘 지지선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의 잘못된 급등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기본 지지선, 즉 표준 이익선에 도달했어요. 같은 맥락에서 그저 전전 주기를 잡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어디에서나 하단선이나 중간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했어요. 끝났어요. 지금 우리는 시스템의 평균 수익선에 도달했어요. 이건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 총 유통량의 0.5%에 해당해요. 반 퍼센트. 종합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래소에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출금되지 않고 있어요. 12월 초나 11월 말에 비해 덜 활발하죠. 하지만 어제는 1억 1,700만 달러였고 1월 1일에는 거의 3억 달러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계속 부족해지고 있고 실현된 수익과 손실의 총 모멘텀도 회복되고 있어요. 현재 약 40%에 달하고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에서의 상황이에요. 즉, 블록체인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다 안정적이에요. 비트코인은 과매수 상태가 아니고 몇 가지 지표나 최소 수익 구역에 도달했어요. 상대적 수익에서 녹색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블록체인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다 안정적이에요. 모두 안정적이에요. 비트코인은 과매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몇 가지 지표, 최소 수익 구역에 도달했어요. 상대적인 수익 측면에서 보면 녹색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수량이 비록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과 지표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실현된 수익의 모멘텀이 이제 막머리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원칙적으로 여기서 더 위로 나아가는 데 심각한 장애물은 없어요. 여기서 유일한 장애물은 이번 주에 미국의 상대적인 실업률이 될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이건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만약 거기서 부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없다면 트럼프 취임식 때쯤 우리는 자신 있게 100 이상에서 거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미네이션은 알트코인을 매우 활발하게 배포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알트코인들은 12월 중순 이후의 손실을 회복할 거예요. 게다가 취임식 전에 회복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번 주에 실업률에 대한 매우 불쾌한 서프라이즈가 없다면 이번 주에는 중요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것은 FOMC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올해 금리를 몇 번이나 인하할지 아니면 아예 인하할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런 리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요. 롱 포지션이 있었던 곳, 거기에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확률도 잘 작동하고 있어요. 무언가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모두들 좋은 저녁 되세요. 다시 한번 1월 7일 다가오는 축제를 축하드려요. 곧 다시 만나요. 여기까지 모차르트였습니다. 모두 안녕.